입양가족끼리 서로 돕자 캠페인. 입양가족이 하는 기업이나 가게 사업 광고를 해드립니다. 입양톡에 광고하고 마음에 끌리시는 대로 입양톡에 후원해주시면 됩니다. 입양톡에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010-9245-7836으로 연락주세요. 번창하실 거예요. 꼭이요. 입양톡 자요, 또, 터져. 엄마 아니야. 왜 엄마 아니야? 자요, 또, 자요, 또, 터져. 연자연거에서 최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반평견 입양교육 강사이신 정혜진 방희선 선생님 모시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희선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시연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입양을 공개했는데 하고 그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저희가 끝났죠. 네, 그랬어요. 저희 시연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정말 친한 친구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비밀 하나 이야기해줄게. 나는 사실은 입양됐어. 라고 오. 얘기를 했죠. 이제 시연이는 기대했던 대답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공개 입양 가족으로 입양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었던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반응도 굉장히 건강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친구들의 반응이 굉장히 살벌했어요. 오, 그래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입양했어 라는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급 어두워지면서 뭐야 넌 그러면 주워 왔어? 응. 니네 엄마가 널 돈 주고 산 거야? 어머. 그럼 지금의 니네 엄마는 가짜 엄마겠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마구 쏟아낸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충격받았겠다. 시연이가 너무너무 충격이었죠. 사실은 입양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표현들을 시연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실은 그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시연이가 이제 그 표현들을 듣고는 집에 울면서 온 거예요. 엄마 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 와 근데 제가 시연이의 그 눈물의 한 10배는 더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입양 가족으로 살면서 처음에 어떠한 마음의 준비들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딸이 당당하게 고백을 했을 때 사회로부터 받는 그런 뭐 편견이나 생각들을 우리가 받아내야 할 준비를 늘 하고는 있었지만 그렇죠. 이게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게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였어요. 얘네들이 쓰기에는 너무 격한 단어들인데 이 아이들은 이런 단어들 어디서 이렇게 들었을까. 저도 막 분한 마음, 좀 억울한 마음, 화난 마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저도 이제 막 애 앞에서 울 수는 없으니까 시연아, 어떡하면 좋아? 너 괜찮니? 막 이랬더니 이제 시연이가 혼자만의 좀 시간을 갖고 싶었나 봐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우는지 뭐 생각을 하는지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고 저는 저대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지? 1번 당장 학교를 가서 불 지른다. 2번 이 선생님과 이 친구들을 가만두지 않으리. 뭐 나름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는데 한 30분쯤 지났을까? 이제 시연이가 이제 방에서 딱 나오더니 그런 거예요. 엄마 나 이 친구들을 그냥 용서해 줄게.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그 말이 화가 나면서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서 아니 시연아 그런 아이들은 네가 왜 용서를 해줘. 엄마가 내일 당장 학교 가서 응징할 거야. 그랬더니 시연이가 아니 엄마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내 방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친구들은 자기랑 너무너무 친하고 너무너무 착한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착하고 친한 아이들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그걸 생각을 했었나 봐요. 자기 방에서. 근데 결론은 엄마 이 아이들이 입양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 그 분노와 그 아픔이 싹 녹아드는 거예요. 나 시연이 어떡하지? 걔? 맞는 말만 하잖아, 우리 딸이 딱. 그 지금 말이. 눈가에 촉촉하게 딸 얘기하면서 나 이 얘기만 눈물이 맺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연이가 대신 엄마 조건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불질러? 엄마 라이터 100개 준비했어.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이제 시연이가 엄마 조건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 우리 반에 와서 엄마가 이 반평견 입양 교육 강사잖아. 이걸 우리 반에 와서 수업을 해줘. 그러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딸이지만 너무 멋진 거예요. 그 친구들을 용서해 줄 만한 너무 아주 합당한 이유를 찾았고, 그거에 대한 대안까지 저한테 딱
제시를 한 거죠. 대단하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엄마는 지금 반편견 교육 강사신데 그 상황에서 내가 이걸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답을 시연이가 먼저 줬네요. 시연이가 먼저 준 거예요. 야. 저는 이제 그 해가 2014년도예요. 저희 딸이 4학년 때 됐을 때가 이제 첫 강사 교육을 이제 받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였구나. 초보 병아리여서 이제 뭐 네. 그런 생각까지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못했던 때였는데 우리 시연이가 그 딱 아주 명쾌한 대안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불리겠다는 얘기 대신 어떤 다른 얘기 대신 선생님 우리 시연이가 이런 일을 경험했네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죄송하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 줄 몰랐다. 시연이가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겠네요. 하고 선생님이 굉장히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런 교육을 하는 강사입니다. 이거 우리 시연이가 요청을 하는데 이런 수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잘 됐다고 하시면서 시연이 반만이 아니라 시연이 4학년 전체 반을 어머. 7개 반을 학년 전체를 수업을 신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방 강사와 제가 같이 가서 수업을 했었어요. 아. 근데 그때도 선생님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선생님은 어머니 공개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런 만류하는 경우도 있나 선생님도 봐요. 있을 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셨던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셨던 게 아이들이 이제 아까 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어떤 교과목의 가정의 형태나 그 안에 이제 입양 가족도 요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이제 입양 가족에 대해서 어떤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고 이런 편견을 깨는 수업이라고 하니까 선생님도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신 거죠. 4학년 사회교과에 그 다양한 가정의 형태 중에서 입양 가정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4학년 아이들한테는 되게 적절한 또 그러네요. 수업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가르치는 일을 한동안 했었던 적이 있는데 마침 그때 제가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 입양한다고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거든요. 얘들아 선생님 입양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제 학생들 진짜 아꼈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 갖지 못한 너무 고귀한 가치들을 온통 갖고 있는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꺼내면 아이들은 어머 선생님 축하드려요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난 예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애들이 정말 얼굴이 딱 얼어가지고 누둥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 막장 드라마가 시작되는가 막 내 앞에서 제 앞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얘들아 입양 그렇게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설명을 해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제 지금 저의 레아를 바라보는 시선은 많이 다르죠. 그랬는데 그때 처음에 대한 그 아이들이 입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온도, 인식의 차이는 저와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고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그게 치닫는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놀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입양 부모님들한테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우리가 공개 입양을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참 여러 가지예요.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끼리는 이야기하는 게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아이한테도 그렇게 준비시키고 있고. 그렇지만 아이한테 동시에 이야기할 때 세상의 반응은 다를 수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입양에 대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또 나쁜 사람들이어서도 아니고 사실은 입양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고 맞아. 주변에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특히 드라마요. 맞아요. 정말 출생의 비밀 그 드라마. 왜 그래? 시연이 4학년 때 그때 맞아요, 진짜 그때. 네. 정말 막장 드라마 이상한 드라마 하나 있었어요. 유행했었어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연이도 4학년이지만 지금은 좀 그 시연이 때와 아주 많이 다른 사회적인 분위기일 수 있었던 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막장 드라마.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맞아요. 더욱 그래서 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은 이야기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네가 설명해 주면 돼. 네가 설명할 수 없으면 엄마를 불러. 엄마가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너무 좋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도 준비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2014년도 그때 기억나는데 제가 반평균 입양 수업 갔을 때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런데 앞에서 설명을 잘하고 우리가 입양 가족이야 내 아이를 입양했어 하고 보여줬더니 애들이 일제히 그 무슨 이상한 노래를 같이 음악을 따단 드라마 뭐, 시그널. 그걸 막 하면서 애들이 막 웃는 거에서 이거 뭐니? 그랬더니 선생님 드라마 안 봐요? 그거 출생의 비밀 막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아들도 그렇게 될 건데 어떡하려고 지금 이러세요? 하고 애들이 도전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놀랬던 적이 있는데
얘들아, 드라마는 그거 너무 과장됐어. 잘못이야. 내가 진짜를 얘기해 줄게 하고 입양 얘기했었거든요. 드라마 영향 정말 커요. 맞아요. 순진한 아이들한테. 네. 아니 근데 그 상황에서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면 너가 입양을 잘 설명해 줘야 돼. 안 되면 엄마한테 와. 엄마가 설명해 줄게.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모든 입양 부모님들이 반평균 입양 교육 강사가 되시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 학교, 우리 동네는 내가 커버한다. 맞아요. 이런 마음으로 맞아요. 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네. 싶네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중고등부 수업할 때 가끔 이제 솔직하게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많이 감동을 받고 있을 때 실은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강의를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내 딸을 위해서 이 수업을 하고 있어. 너희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될 내 딸인데 너희의 편견이 깨져야 우리 아이가 그때마다 설명을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터이니 얘들아 제발 편견을 깨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죠. 우리 아이 때문에 내가 이 수업을 하는데 맞아요. 예. 제발 좀 제대로 바르게 받아주렴. 맞아요. 예. 그래서 네. 이건 우리 일인 거예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우리 맞아요. 입양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해서도 안 되는 일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 입양 가족들 중에서 이 일을 누구라도 나서서 이 반편견 교육 강사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입양톡, 사랑톡, 톡톡.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에게 입양 사실을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엘로마마는 최근에 레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이런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했죠. 저는 첫 아이를 4살로 둔, 입양 아이로 둔 엄마 치고 사실은 이 입양톡 때문에 편집도 그렇고 기획도 그렇고 많이 단련된 상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미 공개된 몸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첫 사회로 발을 내딛어서 그 아이만의 커뮤니티가 처음 생기니까 여기 언제 공개해야 되지? 언제 말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구체적인 고민. 네네, 구체적으로 진짜 그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생기는데 처음부터 이야기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잠깐만 접어볼까 하고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한 2개월 후에 공개를 한 셈인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그러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아이를 처음 어디론가 보내고 나니까 제 스스로가 부모로서 긴장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 첫 사회에 발을 내딛다 보니까 너무 활발하고 즐거운 아이지만 그 나름대로 적응하느라고 어긋어긋한 모습들을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처음부터 공개를 하고 그 2개월 가량의 시간을 갖지 않았더라면 걔가 그렇게 적응하지 못하고 어긋어긋한 모습을 보일 때 저거 내가 입양 공개해서 저런 모습 보이는 거 아니야? 내가 입양하라고 밝혔더니 우리 아이가 좀 겉도는 거 아니야? 다른 엄마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도 대인관계에서 나는 원래 최초 적응이 어려운 사람인데 괜히 혼자 스스로 나 입양 엄마라고 말했더니 저분들이 나를 조금 더 멀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한 2개월 정도 지나고 아이도 그 환경에서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저도 엄마들 커뮤니티에서 너무 자연스러워진 상태에서 제가 공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너무 편안하게 받아주시고 저도 이제 그분들이 저를 입양으로 인한 편견 어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공개할 수 있겠더라고요. 레아 엄마로 다 받아들인 다음에 근데 입양이었어? 네. 뭐 하고 네, 이제 맞아요. 받아들여졌다는 네. 거죠.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셨군요. 네네. 그래서 얼마나 웃겼나 몰라. 제가 엄마들하고 한참 수다 떨다가 사실은 폭탄 선언할 게 하나 있는데 그랬더니 다들 저보고 어머 둘째?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둘째인데 더 놀랄 텐데 막 그랬더니 어머 쌍둥이 막 그래서 아니 그거보다 더 놀랄 텐데 그랬더니 새쌍둥이 막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 입양한다고 얘기를 했고 다들 막 기절 초풍을 하고 있는 찰나에 거기서 더 놀랄 텐데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의 상상력은 거기까지 못 미치고 둘째 입양이 쌍둥이냐 뭐 이렇게 가다가 첫째까지 입양이다 했더니 좀 뒤집어지시더라고요. 근데 그 반응들이 이제 저는 최초에 공개했으면 아마 이런 거대한 반응들이 좀 부담스럽고 막 어색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그냥 재미로 느껴지는, 네, 즐겁게 느껴지는 여유가 있어서 그때가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것들을 지금 우리 레아맘이 겪고 계시네요. 그래요. 네. 우리가 입양 초창기에 어떻게 공개를 하지? 언제 공개하지? 언제 공개하지? 막 이런 것들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공개하고 나면 그때 당시에는 가장 많은
그 반응들이 대단하세요. 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맞아, 하셨어요. 그러더라.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서 아우 식상해. 이런 대답 말고 다른 대답은 없는 거야? 아직도 그러시더라고요. 요즘도 네. 좀 가끔 있어요. 근데 예전에 더 많았어요. 10몇 년 전에는 그치. 그렇게 공개를 하면 자, 어떤 분들은 내가 공개 입양 부모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할 거야라고 너무 그걸 부담으로 여기시기도 하는데 오히려 한 두어 달을 지나면서 인간적인 신뢰를 쌓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이 네. 서로한테 참 좋은 지혜로운 네, 방법이었다는 네, 생각이 네. 드네요. 그래서 아이를 보낼 때에도 이게 꼭 얘기할 이슈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괜히 찾아가가지고 분위기 있게 사실은 너무 진지하게 혼자서. 진지하게 맞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그들한테 또 입양에 대한 다른 편견을 주기도 하거든요. 입양을 처음 받아들이는 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미리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미리부터 막 사명감에 불타거나 부담을 가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분명 기다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맞아요. 둘째도 키워보고 또 셋째도 키워보니까 그런 타이밍이 너무 자연스럽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그 타이밍을 기다리시면 맞아요. 좋지 않을까 네, 이런 네, 생각이 네. 들어요. 맞아요. 네. 입양가족끼리 서로 돕자 캠페인. 입양톡을 듣는다는 건 입양 가족을 이해한다는 뜻. 입양 가족끼리 입양톡 안 들을 수 없죠. 입양톡을 유튜브에서도 검색해 들을 수 있습니다. 입양톡을 친척들에게도 소개해보세요. 곧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입양을 홍보해 주실 겁니다. 입양에 대한 편견이 있는 지인에게 입양톡을 슬쩍 알려주세요. 새로운 세상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인사할 겁니다. 이건 강추. 우리 아이들 담임 선생님께 입양톡을 소개해 주세요. 우리 아이의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입양톡을 검색하세요. 클릭 클릭. 이양아 사랑서 톡톡. 그런데 그 타이밍을 혹시 놓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나는 아직까지는 공개 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 공개할 수 있을까 고민이신 분들께는 사실 이 반편견 교육이 딱이잖아요. 내가 해야 될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선생님이 대신해서 말해주니까 좋은데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해주시길래 이 수업에서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다루시길래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수업 내용을 좀 한번 말씀해 네. 주셨으면 저희가 2003년부터 시작된 반평균 입양 교육의 집약체인 현재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반평균 입양 교육은 크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4개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 먼저 편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생명이 소중합니다.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이 필요한데요. 그 가정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양한 가정 형태 중에 하나가 입양 가족입니다. 하면서 반평균 강사들이 나도 입양 가족이에요. 하면서 이제 저희 가족의 입양 얘기들을 쭉 풀어주는 것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정서적인 감동까지 주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랜 역사와 실질적인 교육 경험을 통해서 대상과 수업 시간에 맞게 다듬어진 내용들이에요. 그 다듬어진 내용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편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유치원이나 그 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편견 부분은 굳이 단어로 설명하지 않고 그 내용에 녹아져서 잘 설명이 된다고 한다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편견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입양에 대해서 사실 막 던지면 그거 내가 왜 알아야 돼? 나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편견이 다른 사람의 삶과 연결되는 거구나. 그렇게 문제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편견을 다루면서 깍지 끼기를 하거든요. 깍지 끼기. 네.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가 편견을 실제 몸으로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어. 선생님 한번 따라해 볼래? 그러면서 같이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손가락 모두를 10손가락을 교차해서 깍지를 껴서 잡아보세요. 네, 이렇게요. 네. 깍지를 껴주셨나요? 그리고 손을 내려놓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제일 위로 올라가 있는지 왼손 손가락이 제일 위로 올라가 있는지 살펴봐. 어떠니? 그러면은 오른손이. 어떠세요? 왼손 다르구나. 나랑 다르네. 나 왼손.
난 오른손 엄지가 위. 대부분 반반 정도로 이렇게 맞아요. 가려지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가 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한번 깍지를 껴볼래? 하고 시켜보죠. 그럼 애들이 깍지를 껴요. 한번 해보세요. 어떠신가? 느낌 어때? 손을 바꿔서 불편. 네네. 불편하죠. 남의 손하고 같이 깍지 끼는 것 그러니까. 같은 그죠? 느낌이군요. 네. 어색하다, 불편하다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손가락 하나, 위치 하나 바꿨을 뿐인데 되게 어색하고 불편함 느꼈죠. 그렇다면 얘들아,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는 게 정답일까, 왼손이 올라가는 게 정답일까 하고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정답이 없어요. 그렇게 그냥 대답하거든요. 다른 거예요. 맞아. 정답은 없어. 그냥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편안한 방법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있잖아. 나에게 익숙한 것을 편안하게 느끼고 더 나아가서 그래. 그게 맞아. 오라. 이게 오라. 이렇게 생각하고 나에게 불편한 것은 불편하게 여기고 틀렸다고 더 나아가서 생각하기 쉽지. 그런데 이것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야. 너와 나의 차이의 문제인 거지.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편견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그걸 이해하게 돼요. 쉽네요. 그죠? 그런데 이 편견이 있잖아. 선생님이 어느 책에서 봤는데 이미 2-3살부터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편견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한대. 그러니 선생님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겠니? 그치? 너네들한테도 많은 편견들이 있겠지? 근데 편견이 머리에 머물러 있을 땐 괜찮은데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뭘까? 그러면 애들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 차별이에요. 맞아. 편견을 가지게 되면 그 편견을 가진 대상에 대해서 차별이라는 행동이 따라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나의 생각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이게 편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너네들이 하고 편견 없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성숙한 친구들 돼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럼 애들이 되게 기분 좋아해요. 내가 이걸 듣고 나면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나 열심히 들어야지? 이 편견에서 이렇게 딱 잡아주면 애들이 네, 저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하는 태도를 살짝 바꾸게. 그런 멘트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편견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내가 가진 편견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혹은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아,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너네들은 입양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 너네가 가진 생각들이 있잖아. 입양을 잘 경험해보지 못해서 가졌던 편견들은 아닌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되게 도입부예요. 이 네. 선생님 마성 있다. 그렇게 처음에 이제 편견으로 그럼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어떤 게 있어요? 편견에 대해서 이제 큰 뿌리를 얘기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소중함에 생명의 이야기를 소중함. 나눠요. 네네. 네. 정말 아주 귀한 동영상이 있어요. 그 한 여자가 등장을 하죠. 임신한 여성이. 근데 그 여성이 고민하는 동영상이에요. 아, 언제부터 생명으로 봐야 될까? 이게 세포 덩어리일까? 과연 생명일까? 처음에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그 당시에는 그냥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사람이라고 추측하기는 어려운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시작이 돼야, 출발이 돼야 점점점 자라서 이제 사람이 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도 갖고 있는 편견이 하나 있어요. 눈에 보였을 때 생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태어나야지만.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생명이라고 잘 인식을 못하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고 나서도 정말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생명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동영상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제 10대들한테 보여주는데 아이들한테 굉장히 각인되는 영상인 거죠. 처음 이제 이런 동영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니? 그럼 이제 거의 한 7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70억 중에 한 명이라도 같은 유전자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없거든요. 쌍둥이도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고유하고 소중하고 독창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지. 우리 모두가 다. 한 명 한 명이. 한 명 한 명이. 너네 옆에 있는 친구들의 얼굴을 봐.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니. 그러니까 이러한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해서도 함부로 다뤄서도 안 돼. 동영상을 보고 나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너네 분명히 틀릴 거야.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 한 명을 지명해서 이름이 뭐니? 너는 이 세상에 언제부터 생겼니?
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제 생일 몇 월 며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맞아. 딱 걸렸어. 그러네. 진짜. 그러면 너는 몇 월 며칠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생일을 얘기했구나. 그러면 그 일주일 전에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는 뭐였어? 그때는 너니 아니니? 그때는 세포 덩어리야 아니면 너야? 라고 물으면 애들이 저예요. 라고 얘기해. 근데 너 언제부터 생겼어? 그러면 애들이 수정됐을 때부터 나 맞네. 라고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생명의 시작은 수정됐을 때부터 그때부터 맞아. 네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였던 거야. 그래서 보호해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은 아기가 작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자기의 의사 표시를 못한다고 해서 무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보호해주지 않고 어른들 마음대로 나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될까 안 될까 하면 애들이 안 돼요. 보호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학년까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사실 저는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는 그 동영상 보기 전에 얘들아 너랑 굉장히 친한 제일 믿는 여자친구가 와서 나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때 이제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동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한테 너네는 어떻게 충고해주고 싶니? 하면 애들이 사실은 그냥 동영상 보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거 사고 친 거잖아요. 병원에 가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네 여자친구면 너 어떻게 조언해 주겠니? 그럼 애들이 약간 조금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함부로 생명에 대해서 저거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근데 선생님 저거 책임 못 지는데 저걸 어떻게 해요? 나을 순 없잖아요. 라고 애들의 대답이 약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나이는 사실 태어나면 바로 1살이잖아요. 맞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선조들은 참 인간적이었다. 네, 한국은 맞아요. 반평균 입양 교육을 그때 받으셨나. 미국은 태어나서 1년이 1년이 지나야 지나야지. 1살인데 예. 우리는 태어나면 1살로 인정해 주는 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걸 생명으로 인정을 했구나. 우리 선조들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나이 같아요. 많이 먹게 보여서 불만이었는데 예. 오늘부로 불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불만을 가지면 안 되겠어요. 입양톡, 사랑톡, 톡톡. 저는 지금 반평균 입양 교육하면 보통 이제 입양 이야기만 이렇게 하는 걸로들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고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들로 진행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까? 그렇게 소중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할까? 뭐 입을 거, 먹을 거, 뭐 이런 거 필요한데 이런 걸 제공하는 곳을 뭐라고 하지? 그럼 뭐 엄마, 아빠요, 뭐 가정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정이 꼭 있어야 돼. 모든 사람한테는 가정이 꼭 있어야 돼. 그래서 가정이 소중하다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 저학년일 때는 보살펴주는 가족이 있니? 물으면 아이들이 다 보살펴주는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감사한 일이야. 가족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고맙습니다. 인사하기 숙제예요. 그러면 이제 저학년 애들은 네 하고요. 좀 더 올라가면 중고등학교 애들은 되게 시크해요. 그런 얘기하면 엄마 바꾸고 싶어.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봐. 너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 감사하지 않니? 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가정은 한 가지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다. 선생님이 어릴 때는 핵가족, 대가족 이렇게 가정을 아주 단순하게 배웠지만 요즘은 사회도 되게 많이 복잡해지면서 우리가 예전에 많이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있는데 오늘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뭐 1인 가정, 다문화 가정, 재혼 가정 그 다음에 입양 가정 이렇게 쭉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 중에 좋은 가정이 있고 나쁜 가정이 있을까? 라고 물으면 애들이 간혹 네 저기는 좀 이상한 가족이에요. 뭐 저기는 뭐 이혼 가정은 별로 안 좋아요. 뭐 라는 얘기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들아 어떤 가족이 좋고 안 좋고 얘기하기가 어려워. 사람이 살다 보면 사는 게 자꾸 변해. 가족 수도 변하고 가족 멤버 구성도 변하고 자꾸 바뀌어. 중요한 건 가족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우리 가족이 어떤 형태인데 친구는 다른 가족 형태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 좋으니까 네 가족은 나쁜 가족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너네 집도 당장 우리랑 똑같이 식구수 바꿔. 누구누구랑 사는지 맞춰. 하면 맞니? 그래도 되니? 그럼 애들이 웃겨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가족만 소중한 게 아니라 다 소중해. 저는 이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가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어떤 아이가 손 들고 선생님 저 다문화예요. 그 아이가 갑자기 자기가 다문화인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소중해라는 거 알고 선생님 저 다문화예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 있고
어떤 때 한 번은 수업을 마치고 나서 담임 선생님이 오시더니 우리 반에 아까 대답했던 그 아이 혹시 아세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 아이는 엄마가 이렇게 떠나셨대요. 이혼을 하신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두고 떠난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이 수업을 들으면서 가족이 있다는 게 그래도 감사한 거잖아. 라는 데서 선생님이 그 아이의 태도가 바뀌는 걸 눈치를 채셨고 그 이후에 그 아이가 참여하는 걸 보면서 그 아이한테 되게 좋은 수업이었다고. 그렇구나. 엄마가 떠난 것 때문에 되게 마음 아파하는 아이였는데 이 수업이 힘이 된 것 같다고. 이거 내용이 참 좋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신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양 가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가족 형태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그렇죠. 될 수 있는 긍정하는. 교육이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가정의 형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아.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것이 편견이야. 그렇지. 우리는 그 편견을 없애야 되는 거야. 모든 가족은 다 소중한 거야. 형태를 떠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그러니까 반평균 입양 교육이 아니네. 이거 교양 굉장히 좋은, 강좌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입양 가족도 특별한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가정의 형태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입양 가족이 그런 다양한 형태의 가정의 하나로 그냥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많은 입양 네. 가족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내용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가정의 형태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아이들한테 그걸 맞아. 좀 얘기를 해줘요. 한 가정의 형태가 죽을 때까지 뭐 유지될 수 있는 가정도 있고 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가정 형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얘들아. 어젯밤에 엄마 아빠랑 투닥투닥 하시더니 얼마 못 있까 법원에서 만났다. 한부모 가정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뭐 이렇게까지는 편하네요, 선생님. 놀라시긴. 그래서 변할 수 있다에 저는 좀 초점을 두는 편이에요. 네. 저는 제가 가르치던 시절에 입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또 2014년이어서 세월호 사고가 터졌어요. 네,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나서 아이들이 누군가를 상실하는 그거에 굉장히 큰 공감을 가질 때라서 애들이 그렇게 막 막장 드라마네 뭐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얘들아 너네 세월호 사건 기억하지? 그때 그 배에 엄마 아빠가 타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럼 그 아이들은 누가 키워야 되니?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걔네들이 잘못한 애들이 아닌데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혼자 된 게 아닌데 그럼 걔네들은 누가 책임져야 되니? 많은 경우에 이제 보육원이요. 그때 가족이 돼줄 수 있는 방법이 입양이 있단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제서야 아이들이 입양을 그렇네요. 그 아이들에게 가족이 필요하네요. 이해를 하더라고요. 입양톡 Sorry. 영어로 하시는 줄 알았어. 입양 이야기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 입양 아. 이야기가 이제 네.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네. 그렇죠. 이제 밑밥을 딱 네. 깔아놓고 음.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이 말캉말캉해졌을 때 네. 그때 입양의 이야기를 던지는데요. 입양을 특별하게 던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입양이 특별한 게 아니니까요. 입양은요. 가족이 되는 3가지 방법 중에 하나야라고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이 질문을 하고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얘들아 가족이 되는 방법을 설명하기 이전에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질문할 게 있어. 네, 하세요. 가족은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집단이니? 네. 당연하죠. 네. 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겠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수업의 맥락을 잘 따라왔으면 아니요 선생님 입양 가족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완전 엘리트. 완전 센스 있죠. 초등학교 고학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네, 있다고요? 그렇게 진짜? 얘기해요. 오. 생각보다 애들이 똑똑해요. 그리고 또 수업을 잘 따라온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대단하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네라고 대답한 친구를 콕 집어가지고 그러면 너네 엄마 아빠는 혈연 관계로 맺어진 그런 관계니? 아니네요. 혈연 관계가 아니네요. 그때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아이의 표정이 매우 그러네. 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혈연 관계 아니네.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새삼스럽게. 봐, 너네 엄마 아빠 가족의 시작인 엄마 아빠가 혈연 관계가 아니니까 모든 가족은 혈연 관계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어. 굳이 입양 가족을 따지지 않아도. 명쾌하다. 아주. 그죠? 가족이 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결혼이고 2번째는 출산이고 3번째는 입양이야. 그런데 얘들아 그렇다면 결혼과 입양의 공통점이 뭘까? 2 글자.
가족이 되었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가족이 되었다. 사랑으로. 음. 그러니까 결혼이 가족이 되는 방법으로 보편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입양 또한 결혼과 동일한 입양 또한 가족이 되는 방법으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게 맞다. 얘들아. 그치? 그러면 그때 애들이 되게 수긍을 하죠. 그렇다면 얘들아 출산과 입양의 공통점은 뭘까? 이렇게 자녀가 물어봐요. 생기는 방법. 맞아요. 자녀가 생긴다. 출산을 통해 얻은 자녀나 입양을 통해 얻은 자녀나 동일한 거야. 맞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가족이 되는 방법으로 결혼과 출산, 입양이 동일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네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네. 출산과 결혼의 공통 분모를 입양이 갖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깊네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이게 이 수업에서 제일 뭐라고 해야 되나 짜릿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정말로 확 편견이 깨어지는 부분이고요. 저도 이 반편견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깨어지는 부분이었어요. 나 이제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 저한테는 정말로 남편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아우, 진짜로. 좋으시겠다. 네. 아이, 마찬가지면서 왜 그러세요?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러면서 아, 그래. 내가 심정적으로 입양을 이해했던 것이 이게 아니야. 정말 논리적으로 결혼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을 만나는 것처럼 입양은 왜 안 돼? 입양도 당연한 거지. 당연히 내 자녀가 입양으로 생기는 게 뭐가 특별한 이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너무 논리적으로 납득이 됐어요. 맞아요. 저도. 근데 그게 비입양인들한테도 통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설득이 안 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저는 요 가족이 되는 방법 3가지 설명하고 나서 여고생들한테 수업할 때는 얘들아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혈연만이 가족이 되는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편견인 거 알겠지. 근데 아직도 이런 편견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뭔지 알아? 고부 갈등. 며느리가 가족이니 아니니? 라고 물으면 애들이 아, 진짜, 우리 엄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시어머니가 왜 그럴까? 며느리는 결혼이라는 방법으로 가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혈연이 아니어서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이게 이렇게 복잡해진 거야. 가족에 대한 편견 없애야지. 그러면 애들이 맞아요. 야, 그 여고생들은 완전 공감 100배겠다. 네. 그러니까 그 수업을 제가 할 때 이멘트를 했더니 옆에 듣고 있던 선생님도 막 너무 통쾌해하시면서 며느리야. 야,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들한테도 직접 질문해봐요. 선생님들 가족 혈연관계인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 듣고 그러죠. 그러면서 선생님들도 되게 설득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단순한 이런 사실들이 그동안 왜곡되어 왔다는 게 맞아.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저는 이제 사랑을 조금 중점 두고 설명을 해요. 엄마 아빠가 왜 결혼했니?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사랑해서 결혼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다녔다라고는 안 해? 뭔지 그렇게 너무 따라다녀서. 진짜? 뭐 네. 사랑으로 결혼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지금도 사랑하시니? 그럼 100%다 아니요. 이거 왜 이래.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가족의 출발이 사랑으로 출발됐네. 사랑으로 가족을 맺어본 경험을, 너무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네. 그렇다면 사랑으로 가족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한다면 너네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입양이야. 그러니까 출산과 혈연에 의지하지 않는 또 다른 자녀를 얻는 방법.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 내가 이제 내 배우자를 사랑만으로 서로 결혼했듯이 사랑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가족이 되는 방법이 바로 입양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사랑하기로 약속을 하고 가족이 되는 거야. 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앞으로 사랑하면서 가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가족이 되는 게 결혼, 입양. 똑같아. 굉장히 수긍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방법을 설명하고 나면 강사 각자가 내가 입양 가족이고 어떻게 해서 입양이 됐는지를 각자의 입양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감동의 도가니에 정점을 찍는 거죠, 저희가. 네. 저는 실제로 그런 질문도 받아본 적 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입양이 이렇게 가족이 되는 좋은 방법이야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 입양했어요? 이렇게 진짜? 맞아. 정말 대놓고 질문한 맞아. 친구가 있어요. 오. 그때 짜잔, 두둥. 그래, 선생님 입양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영상을 딱 띄우게 될 때 이 정말 즐거움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동영상을 볼 때 중고등학생들이 되게 그 미온적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때만은 정말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살아나는
걸 느낄 수가 네. 있어요. 정말 폭발적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진짜 선생님의 아이예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궁금한 질문들을 막 쏟아내죠. 맞아요. 그래서 정말 입양 교육의 정점을 찍는 아. 하이라이트가 그 입양 강사들의 동영상, 가족 가족을 동영상. 소개하는 네. 그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야. 그게 제일 감동이에요. 사실 이제 앞에 여러 가지 이렇게 밑밥을 깔았던 그 이론적인 작업들을 총망라하는, 결산하는 그런. 그 네. 동영상의 내용이 뭐길래?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 그냥 평범한 일상인데 약간 스토리가 있는. 강사마다 동영상의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가족들은 다른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일상들을 행복하게 살아내고 있어. 입양이 우리에게 그렇게 특별한 이슈들은 아니야. 우리는 그냥 다른 가족과 같아. 이런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가족들의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 동영상을 이제 처음에 틀면 맨 처음에 이제 결혼 사진이 나와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얘들아 선생님은 세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첫 번째 결혼했어 그러면 우와 근데 지금 왜 그렇게 되셨어요? 애들이 못 알아봐요? 미안하구나 얘들아. 저 때는 5였어. 저는 77. 설마 나이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죠? 아우 절대요. 저 30대로 봐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입양 가족을 실제로 본 적은 처음이라는 거의 아이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네. 진짜 선생님 얘기예요? 그럼 당연하지. 그러면 와 대박. 애들이 그러고요. 그러니까 동영상 볼 때 저는 제일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우리 가족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선생님 아이기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입양한 아이에 대해서 괜히 어두울 것이다, 불행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염두에 두고 굉장히 재밌게 동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귀여워요, 밝아요, 좋아요라고 하면 봐, 우리 그냥 똑같아. 너네랑 똑같은 거야. 입양 가족이 뭐가 달라? 그러면 그렇네요. 듣다 보니까 이 반평균 입양 교육 굉장히 정교하네요. 네. 치밀하죠. 네, 치밀하고 정교하네. 맞아요. 치밀하고 정교하고 좋은데 제가 지금 그 느끼는 게 역시 반평균 입양 교육은 입양 부모들이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정확하게 잘 전달이 맞아요. 되겠구나. 그리고 네네네. 아이들이 감동을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네. 음. 근데 또 지금 듣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편견이 깨지고 실제 입양 가족을 처음으로 봐서 어머 똑같구나, 똑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느껴졌을 때 우리들이 바라는 게 또 있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진짜 부모, 가짜 부모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때 이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애들한테 깨주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부모에 대한 정의를 애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저는 수업을 할 때 요즘은 그 쿵푸 팬더 영화 잠깐 화면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낳아주신 아빠와 입양한 아빠가 동시에 나오게 됐는데 누가 아빠니? 라고 물으면 설명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헷갈려서 낳아준 아빠 아니면 입양한 아빠라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을 주면 애들이 둘 다 아빠예요. 낳아준 아빠도 아빠고 입양한 아빠도 아빠 맞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가족 동영상 본 다음에 우리 아들한테 누가 엄마일까? 그러면 선생님이 엄마죠. 그래 내가 법적으로 엄마야? 근데 낳아준 엄마도 있기는 해. 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이 그게 입양이구나 하고 수긍되는 것 같아요. 입양톡, 사랑톡, 톡톡. 입양 수업을 할 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지 않을까요? 그 영상을 보면 폭발적으로 묻는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의 그렇지. 입양 자녀가 입양 사실 알고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질문이 많아요. 항상 물어봐요, 네. 애들이.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지죠. 우리 시윤이는 알까 모를까? 그러면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고 아니요 말하면 안 돼요 상처받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너에 관한 이야기인데 너만 모르고 다른 알아. 사람은 다 알고 있어. 설명을 그러면 해주죠. 너의 기분은 어떨 것 같아? 그러면 기분 나빠요. 맞아요. 그래 맞아. 너에 관한 이야기니까 너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입양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공부했는데 아이한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입양을 알려줘야지만 아이가 건강하게 더 잘 자랄 수가 있대. 그래서 선생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어. 그랬더니 우리 슌이가 5살 때 정확하게 이해했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따로 있구나. 그때 반응이 어땠는 줄 아니? 우리 시윤이가 엄마 2개, 아빠 2개 완전 신나 이러면서 좋아했어. 그럼 아이들이 막 까르르 웃어요. 너무 귀여워. 6살 때는 어땠는지 아니? 엄마 나도 형처럼 엄마가 낳아주지 그랬어 하면서 슬퍼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선생님이 여러 입양 선배들한테 들었어. 그때 아이를 뱃속에 쏙 넣어준 다음에 한참 동안 안고 있다가 쓱 꺼냈거든. 그랬더니 이제 됐어 그러면서 갔어. 7살 때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선생님이 시윤이가 7살 때 나윤이 동생을 입양했거든. 왜냐하면 시윤이한테 입양을 통해서 가족이 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어. 시윤이가 나윤이를 입양하면서 입양은 가족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고 기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되게 안정감을 느꼈어. 그래서 7살 때 선생님한테 크리스마스 때 편지를 써줬는데 엄마 저를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엄마 저를 입양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편지 써줘서 선생님이 되게 감동했잖아.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구들한테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해. 나 입양됐어. 엄마 근데 친구들이 안 믿어. 증명서 내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사실은 입양 가족들끼리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있잖아. 입양을 공개했을 때 시윤이가 여러 친구들로부터 그럼 너네 엄마 가짜 엄마야? 이런 식의 반응을 받게 될까 봐 선생님이 이런 교육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여러 입양 친구들을 만나게 되겠지. 그럴 때 나 전에 입양 가족 만나본 적 있어. 입양은 가족이 되는 방법이잖아. 라고 멋지게 얘기해 줄 수 있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게 마무리. 네, 이게 가장 멋지다.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네네네. 두 번째로 이제 그리고, 또 많이 네.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입양 자녀와 친생 자녀가 똑같이 사랑스럽습니까? 이거 어른들도 맞아요. 어른들도 애들도 맞아. 가장 호기심 어린 그런 눈빛으로 반짝반짝 어떤 대답이 나올까 막 이런 모습으로 딱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저는 둘 다 짜증나. 너 같으면 너 같은 자식 사랑스럽겠니? 나 이 언니 어떡하지? 딱 그렇게 딱 일축해버려요. 저는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선생님은 선생님한테 잘하는 애는 예쁘고 선생님 말질하고 선생님 속식이는 애는 미워. 너네 부모님들도 그럴걸?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제일 예뻐하는 애는 누굴까? 그러면은 막내딸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지금 선생님은 막내딸이 제일 예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너무 진지하게 대답하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이해할 수준으로 가볍게 그렇지만 핵심을 찔러주는 그런 답변이 아이들한테 전달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간혹 하는 질문이 혹시 낳아준 부모님이 와서 데려갈 수 있어요? 라는 질문도 저는 받아본 적 있어요. 맞아요. 그런 질문도 해요. 너네들이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래. 만나는 순간 눈빛이 파박거리면서 뭐가 있을 것처럼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단다. 그리고 입양이 되는 순간 법적인 모든 권리가 입양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친생 부모가 데려갈 수 없어. 그리고 아이들이 가려고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해 주죠. 입양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저희가 설문지를 받잖아요. 애들이 그 짧은 시간에 수업에 대해서 오늘 수업 어떤 게 좋았나요? 하는데 그거 쓰는 거 보면 나중에 보면 되게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쓴 거를 모아서 사진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한테 보내드려요. 선생님 제가 오늘 입양 수업 했는데 선생님 반 아이들이 이런 반응을 줬어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수업을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사진 보내드리면 선생님도 우리 애들이 이렇게 성숙한 얘기를 할 줄 뭐 감사해요. 뭐 이제 그런 반응이 오는데 애들이 그 설문지에 보면 입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입양으로 가족이 되는 게 참 좋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편견이 깨졌어요. 네. 뭐 이런 반응이 그 설문지를 집에 와서 이제 보게 되잖아요. 네네. 수업 끝나고 나서 그걸 볼 때가 가장 감동적이고 흐뭇해요. 맞아 이런 보람이 네. 없다면 네, 저희가 맞아요. 수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전 충남 지역이 최근 몇 년간 되게 폭발적으로 수업이 늘어나서 그래서 되게 많은 수업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서산까지 막 1시간 반 달려가서 운전해서 맞아요. 네, 그렇게 음성 청주는 너무 가깝고 오히려 네, 그렇게 수업을 하게 돼요. 1시간 반까지 고속도로를 달려가서 수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데 그런 이렇게 설문지를 받아보고 나면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딱 이렇게 눈 높게 녹게 되죠. 그래서 한 되게 2년, 보람 있는 것 2년 같아요. 전인가 이렇게 설문지 내용 중에 정말 사이다 같은 그런 소감문을 보낸 아이가 네네네, 있었어요. 네. 강사 선생님이 너무 이뻤다. 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녀석 진짜 눈썰미 좋구나. 다른 강사 설문지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아니 수업 중에 그렇게 틈틈이 쳐다보더니 또 이런 피드백을 남겨서 그 소감 그 채택하시는 선생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으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저는 수업 중에 받아본 그 피드백 중에 또 감동적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따끈따끈한 얼마 전에 일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수업을 갔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희 반에 입양 가정 아이가 있어요 하고 이렇게 문자로 써서 보내주셨어요. 수업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수업을 처음 듣기 시작했을 때 괜시리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넌지시 와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수업을 쭉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너희들 입양가족 만나본 적 있니? 실제로 입양가족 주변에서 만나본 적 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요! 저 입양가족이에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맞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입양가족이 많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단계를 진행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수업을 마치시고 나서 걔가 친구들 앞에서 입양 가족인 걸 얘기한 게 처음이었대요, 오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입양 가족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라는 게 걔한테 그 시간에 받아들여진 거예요. 자신감 생긴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입양인 걸 얘기해도 안전해. 괜찮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처음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양을 공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수업이었고 아이들한테나 선생님한테 너무나 좋은 수업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날 제가 완전 날아갈 것 같았잖아요. 정말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입양 가족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 조성 가정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막 얘기해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귀하네요. 저도 몇 년 전에 수업을 갔는데 그 학교에 입양 가족이 있다는 걸 알고 갔어요. 근데 몇 반인지 모르니까 우리 반에 걸릴래나? 그리고 수업을 했는데 뭐 수업하다가 혹시 입양 가족 본 적 있어요?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수업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며칠 있다가 그 어머니가 전화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입양 수업 받았다네. 그러면서 윤쌤이 들어왔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수업 들었대. 근데 부끄러워서 가만히 있었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 설문지 받은 거를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나는 내가 입양된 것이 좋다. 걔가 수업 시간에는 아무 말 안 했는데 그 설문지에다가 나는 내가 입양된 것이 좋다. 중학교 남자애가 그 얘기를 썼더라고요. 중학교 남자아이가? 참 감동적이네요. 입양 사랑 팍팍. 방송을 듣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반평견 입양 교육을 받으려면 그럼 방법이 어떻게 하나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자녀의 학교에 가셔서 담임 선생님에게 이런 수업이 있으니까 반평견 입양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시는데요. 신청하는 방법을 그때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평견 입양 교육을 신청하시려면요. 일단 한국입양홍보의 사무실 031-246-8301에서 2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한국입양홍보의 홈페이지 왼편 하단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더보기를 눌러서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반평견 입양교육 신청서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메일로 접수하시면 된다고 담임 선생님께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양 부모가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고 담임 선생님께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주세요. 라고 하면 그 담임 선생님이 한국입양홍보회에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요? 네네네. 비용은 그 학교에서 부담하는 게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모두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수업 시간을 비워주시는 거. 네, 해주시면 시간만 됩니다. 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걸로. 네. 입양 부모가 신청을 하고 싶어도 이게 우리 담임한테 얼마나 귀찮은 일일까. 가뜩이나 잡무가 많은데 이것 때문에 일이 더 생겨나는 거 아닌가 조금 염려스러울 수도 있는데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귀찮으실 수 있는 부분은 한국입양홍보회에 직접 신청서를 내시고 그 다음에 강사가 오셨을 때 그 확인서에 사인 한번 해주시면 된다는 그 두 가지였죠. 맞나요? 네, 그렇죠. 네. 어렵지 네.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수업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하시기 어려우신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럴 것 그런데 같아요. 반평견 입양 교육을 설명하는 안내 책자, 네. 브로셔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무국에 연락을 하셔서 그 안내 책자를 받으셔서 선생님한테 전달하시면서 신청을 하시면 오히려 설득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그렇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선생님께 입양톡 오늘 방송 추천하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4월 정도에 보통 학부모 상담하니까 그 전에 미리 한국입양홍보회 사무실에 반평균 입양교육 홍보 브로셔를 받아두셨다가 상담하러 가실 때 같이 들고 가시는 편이 아마 입양부모 입장에서는 이 교육을 내 자녀에게 받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네. 말씀하실 때 이게 입양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이나 맞아. 가정의 다양한 형태 등 이런 이야기들을 다룬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공문이 이미 다 발송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 공문을 놓쳐서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문이 발송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 공문을 찾아보셔서 알게 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교사거나 주변에 이제 교사를 알고 계시면 야 이거 괜찮은 교육이 있더라. 아이들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되겠다 하고 이 수업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반편견 입양교육 목표는 1,600회인데요. 5월 29일 시점까지 1,040회 수업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8월, 12월 달을 제외하고 7월, 9월, 10월, 11월까지 수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수업이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는 수업이라 1,600회를 치면 더 이상 신청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오. 그러니까 수업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네, 신청하셔야겠다. 마감되기 전에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입양 부모들이 내 자녀의 입양 교육은 그리고 내 자녀의 사회 입양 교육은 내가 시킨다라는 사명감을 좀 가지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먼저 엠팩 회원이어야죠. 엠팩에 정기 후원을 하시는 회원으로 1년 이상 엠팩을 후원하신 분들이 강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기본 조건이 되고요. 예뻐야 되나요? 특별한 미모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으니 있으면 좋으나 그러나 입양 부모라면 그리고 엠팩에 정기 후원을 하시는 회원이라면 누구라도 강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가 되게끔 교육도 시켜주는 건가요? 네, 강사 교육은 연초 2월 달에 보통 1박 2일로 진행이 되는데요.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시거든요.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셔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신청서를 내시면 입양 가족이면 엠팩의 정회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게 밀당이네요. 언제 공지 나오는지 안 알려주시네. 아마 연말쯤에 나올 겁니다. 아마 들어가 연말쯤부터 봐야 돼.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편견 입양교육 강사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저도 지금 교육과정을 마무리해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좀 힘들지만 귀한 시간은 사실 우리가 빌리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교육은 우리가 충분히 받고 아이들에게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양떡, 사랑떡, 톡톡. 자, 오늘 반편견 강사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같이 방송을 해봤는데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저 오랫동안 반편견 교육을 해왔는데 반편견 교육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보니까 의미가 있었고요. 이 일에 많은 입양 부모님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하고 연장선상에서 입양 선배님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해주시는 것 같아. 이 입양 교육도 막상 우리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거든요. 입양처럼 생각은 들지만 실천에 옮기기까지는 굉장히 큰 간극이 있는 건데 그거를 그 옛날에 생각하시고 실천하셔서 지금 이렇게 확장시켜 놓으셨다는 게 참 어마어마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이게 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고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우리에게 할애해주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5년 후, 10년 후가 기대가 됩니다. 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 아이들 마음에 그 편견이 끼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 현실 삶에서 경험하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는 게 가장 좋을까를 연구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강의
정말 우리가 더 많은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멀리서 대전에서 두 분 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사실 이제 오늘 이게 나오기까지 굉장히 열렬한 애청자였어요. 네. 그래서 방송을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방송을 만들었을까.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있던 차에 이 섭외가 들어와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왔으나 사실 저는 이 반평견 입양 그 강사계에 미모 외에는 내세울 게 없는 아주 미미한 수준의 그런 강사여서 네. 실은 오늘 와서 우리 윤쌤, 우리 방희선 쌤이 굉장히 이 반평견 강사 교육계에서 인정받는 너무나 유능한 강사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딸을 입양한 것, 그리고 오늘에서야 드디어 더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는데, 반평견 입양교육 강사하기를 너무 잘했구나. 정말 우리 딸이 살아갈 세상을 내가 정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발언하신 분은 정혜진 선생님이십니다. 페북에서 사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방희선. 밥 사시고요. 네. 저도 직접 와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하고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반평견 입양교육 강사로서 그 입양이 가족이 된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날까지 고고고 하려고요. 와, 네. 와, 박수 한번 치가요. 와, 멋지십니다. 두 분 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떻게 회장님 차비라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회장님 어디 계시나요? 네. 네, 정사는 나가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입양 홍보의 반평견 입양 교육 강사계의 F2? 네, 정혜진, 방희선 선생님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8회 목소리 재능 기부해주신 윤가원, 정혜진, 방희선, 권시윤, 권나윤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입양톡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생생한 정보와 감동이 살아 숨쉬는 입양 전문 방송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 방송은 입양 부모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고민, 내 아이에게 입양 이야기하기입니다. 아이가 커감에 따라 입양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뤄야 할 텐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막막하고 답이 안 떠오르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역시 반평견 입양교육 강사이신 강은미님을 모시고 내 아이와 입양 이야기하기 노하우를 배워보겠습니다. 5살 아이에게 입양 이야기하기, 8살 아이와 입양 이야기하기, 10대 아이가 생각하는 입양된 나,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내 아이의 연령별 맞춤형 입양교육 많이 기대해주세요. 입양톡은 입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입양 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방송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입양톡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방송에 감동받으신 분들 입양톡을 후원해주세요. 3,000원, 10,000원 모두 소중하고 힘이 됩니다. 입양톡 전용 후원 계좌 우리은행 010-9245-7836 우리은행 010-9245-7836 신용훈으로 정기 후원 부탁드립니다. 나 이 계좌번호 외워지겠어 이제.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 입양.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 때까지 입양톡 사랑톡 톡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언가 대단한 걸 이루기보다 어떠한 결과물을 내기보다 잘 견뎌내는 것, 잘 버텨내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포도나무 대신 주님 곁에 잘 붙어있는 가지 되는 것 잘 견뎌내는 것 잘 버텨내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가요. 더불어 함께
함께 서로 손잡고 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지금의 모습 그저 있는 그대로 서로의 어깨 함께 기대어가며 고아와 과부나 그대를 돌보아주는 예수님의 삶이죠. 포도나무 되신 주님 곁에 잘 붙어있는 가지 되는 것, 잘 견뎌내는 것, 잘 버텨내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가요. 더불어 함께 서로 손잡고 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지금의 모습 그저 있는 그대로 서로의 어깨 함께 기대어가며 고아와 과부나 그대를 돌보아주는 예수님의 삶이죠.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가요. 더불어 함께 서로 손잡고 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지금의 모습 그저 있는 그대로 서로의 어깨 함께 기대어가며 고아와 과부나 그대를 돌보아주는 예수님의 삶이죠.